수동태. 급식 먹던 시절부터 내 돈으로 소고기 사 먹는 지금까지도 나를 괴롭히는 존재. 제가 오늘 이 영상 하나 보시면 여러분이 보는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수동태 문제는 한 90% 이상 무난하게 푸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한테 수동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이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PP? 이렇게 대답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맞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수동태의 공식이지 수동태의 정의, definition은 아니죠. 이렇게 외우면 문제는 그래도 어찌저찌 풀 수는 있을 거예요. 있을 거지만 여러분이 이제 딱 이해를 기반으로 암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어딘가 수동태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 한켠에 찝찝한 구석이 남아있을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수동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떨리죠. 자신감 있게 푸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정답률도 올라갑니다. 자, 그러니까 수동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부터. 수동태는 이런 거예요. 동사가 있죠. 근데 동사의 종류 중에서도 아주 크게 자동사, 그리고 타동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자동사는 그야말로 목적어가 필요 없는, 그래서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그런 마이웨이. 동사를 자동사라고 하고, 그리고 대상이 되는 목적어를 반드시 취해야 하는 타동사,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 동사는요, 자동사가 아니에요. 타동사만, 목적어를 가진 동사만 수동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알고 가실게요. 물론 자동사의 경우도 절대 수동태가 될 수 없어 너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자동차 자동사 그 자체만으로 수동태를 만들 수는 없지만, 자동사가 이제 전치사라는 백을 데려오면 그 전치사 백으로 수동태 문장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좀 수거 개념으로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수동태 형태는 타동사를 가지고 만든다라는 거 전제하에 알고 가실게요. 자, 그래서 이 타동사가 이끄는 아주 단순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가 어제 떡볶이를 먹었는데요. 이렇게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내가 떡볶이를 만들었어.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만들었어요. 과거형. 해볼게요. I made 떡볶이. 이렇게 생겼죠. 보통은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완벽하게 온 문장, 그리고 문장의 주어가 행위의 주체자가 돼서 주어가 동사하다 라고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made, 만들었다 떡볶이를. 내가 주체적으로, 내 능동적으로 떡볶이를 만든 거죠. 이걸 우리는 능동태라고 배워요. 그럼 수동태 문장은 어떻게 만드냐? 문장의 형태가 조금 달라집니다. 항상 능동태든 수동태든 문장의 중심을 동사에 두시면 돼요. 제가 동사를 첫 문법 영상에서 동사는 문장의 심장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동사를 기준으로 주어가 직접 한 거면 능동태인 거고, 주어가 동사를 직접 한 게 아니라 뭔가 의해 되어지거나 당해진 거라면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수동태는 어떻게 만드냐? 원래 주어, 동사, 목적어였죠. 이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이 목적어, 이 동사의 대상이 됐던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이사를 옵니다. 원래 문장에서 떡볶이가 목적어였죠. 얘가 주어 자리로 이사를 와요. 그러면 이제 주어가 떡볶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동사가 made, make의 과거형인 만들었다 라는 made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해석이 어떻게 되죠? 떡볶이가 만들었다. 너무 말도 안 되게 되잖아요. 떡볶이가 뭐 팔다리가 달린 것도 아니고 지가 뭘 만들어. 그래서 이 동사의 형태도 바꿔줘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여태까지 달달달 외웠던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이 동사의 형태를 탈바꿈시켜주면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 비동사를 빼먹고 PP형만 쓴다든지 하면은 많은 동사들이 과거형이랑 PP형, 그러니까 과거분사형이랑 형태가 같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 과거형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방금처럼 떡볶이가 만들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비동사랑 콜라보한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 이렇게 세트로 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떡볶이가 이제 단수명사니까 단수동사를 써줘야겠죠? 그리고 원래 문장에서 시제가 made, 과거였으니까 현재 시제인 is가 아니라 과거 시제인 was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make는 PP 형태가 어떻게 되죠? make는 3단 변화가 현재 make, 과거, made, 과거분사 made, make, made. 그래서 made를 써주면 되겠네. 그래서 떡볶이 was made까지 됐죠? 자, 그러면 아까 원래 능동태 문장에서 주어였던 I, 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얘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까지 중요한 존재가 아니게 돼버립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는 이제 써줄 수 있지만, 얘는 이제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되고 이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이 능동태 문장에서의 주어는 주로 by
라는 전치사랑 같이 묶여서 저 뒤로 문장 뒤로 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by 플러스 행위자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문장이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이렇게 바뀝니다. I made 떡볶이. 떡볶이 was made by me. 요 수동태의 특징을 잠깐 말씀드리고 가자면요. 일단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오고 그 주어가 누구에 의해서 혹은 뭔가에 의해서 동사 되어지다, 동사 당하다 라는 의미로 수동적으로 바뀌어버리고요.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있던 애가 주어 자리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당연히 문장 안에서 더 이상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동태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요게 또 함정이 있거든요. 삼형식 문장, 삼형식 동사가 이끄는 문장에서는 당연히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제 사형식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되어도 목적어 하나가 뒤에 남습니다. 이 부분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우리가 이거 굳이 이렇게 근데 써야 되나? 수동태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막 써야 되는 거야? 라는 의문이 좀 드시죠. 이유를 알면 여러분이 이해가 한층 더 쉬워집니다. 원어민들이 수동태를 쓰는 이유. 첫 번째,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원래 능동태 문장에서는 목적어였던 애가 수동태에서는 주어 자리로 이사 오잖아요. 그 이유가 맨 앞에 탁 박아놓고 얘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방금 제가 뭐 들었던 예문으로는 이 떡볶이 내가 만들었는데 이거 그냥 떡볶이가 아니야. 무려 내가 만든 떡볶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 이럴 때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 수동태를 쓰고요. 두 번째 이유는 행위자, 그 동사를 한 주체자가 누군지 모를 때 혹은 구태여 밝힐 필요가 없을 때 수동태 문장을 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제 길이 봉쇄된 거예요. 그럼 이런 사인, 이런 표지판을 볼 수 있어요. This area is restricted. 이 구역은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지 말아라 이거죠. 근데 이 문장에서 굳이 누가 이 구역을 제한했는지 그 주체자를 알릴 필요가 있나요? 없죠. 사람들이 그걸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 정보가 아니니까. 그냥 중요한 거는 이 구역은 뭐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제한이 됐으니까 가지 마라. 이게 중요 정보인 거죠. 뭐 이럴 때 수동태를 쓰고요. 또 세 번째 이유는 여러분이 수험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귀 쫑긋하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동태를 사용하는 세 번째 이유. 사람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다 라는 걸 표현할 때. 자, 여러분 이 두 단어 해석해보세요. Surprise, disappoint. 뭐야 사람 뭘로 보고 너무 쉽네 라고 하고 놀라다 실망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죠? 놀라다 실망하다 아니에요. 땡땡땡. surprise랑 disappoint는요 여러분 사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surprise 놀라게 하다, disappoint 실망을 시키다, 낙담시키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대상, 목적어를 놀라게 하고 목적어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 타동사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안 와닿으시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어떤 시험을 목표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봤는데 합격자 발표 날 내가 딱 합격자 페이지에 들어갔는데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딱 보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놀라죠?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놀라는 거 아니잖아. 사람이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가 혼자서 이러면은 이거 좀 이상한 거죠.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나를 놀라게 한 거죠. 합격이라는 두 글자에 의해서 내가 놀람을 당한 거죠. 느낌 좀 오시죠?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유발하는 동사들은요, 사람이 어떠한 감정을 느낀다라고 말을 할 때는 수동태로 쓰셔야 돼요. BPP 형태로. 앞에 사람 주어가 오고 뒤에 BPP 형태의 수동태 형태로 써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좀 상당히 어색하잖아요. 나는 합격이라는 두 글자에 의해서 놀람을 당했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영어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논리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글이 최고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개떡같이 말해도 알아서 그냥 다 알아듣잖아요. 한글 최고조남. 이렇게가 원어민들이 수동태를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들입니다. 제가 방금 떡볶이 가지고 만든 이 문장은요, 아주 단순하게 삼형식 동사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타동사의 종류에는 삼형식만 있는 게 아니죠. 사형식도 있고 오형식도 있고, 그쵸? 사형식 동사라는 건 우리가 주로 수요 동사를 얘기하잖아요. give나 offer, show, teach 이런 사형식 동사들, 뭐뭐 주다, 뭐뭐 가르쳐주다, 뭐 등등 이런 주다류의 동사들을 우리가 사형식 동사라고 하는데 얘네의 특징이 뭐죠? 그쵸? 목적어를 두 개를 가지죠. 사람 목적어, 사물 목적어, 그죠?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봐요. I gave Audrey a pen. 나는 주었다 Audrey에게 뭐를? a pen, 펜 하나를. 내가 오드리한테 직접 펜을 준 거죠.
이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또 전환을 해보면 이제 목적어를 골라야지.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애가 주어 자리로 이사를 올 건지. 펜이 오드리를 받은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사람인 오드리가 앞에 주어 자리로 와야겠죠. 그래서 Audrey는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가 돼야 되고 또 시제도 일치시켜줘야 되는데 원래 문장에서 give가 아니라 gave 과거 동사로 왔으니까 Audrey was given. give, gave, given 이렇게 3단 변화하죠. Audrey was given a pen. 그리고 뒤에 by me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특이점을 발견을 하셔야 돼요. 사형식 문장의 경우에는 수동태가 되어도 반드시 뒤에 목적어 하나가 남는다는 거. 요게 또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삼형식으로만 이렇게 수동태를 만들면 너무 심플하고 너무 쉽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시험에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출제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사형식이나 오형식 동사를 가지고 출제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오형식이 조금 어려워요. 오형식 문장은 어떻게 생겼죠? 주어, 동사, 오형식 동사가 오고 그리고 목적어 뒤에 이 목적어랑 주술 관계, 목적어는 목적 보어이다 라는 주술 관계를 이루는 목적 보어가 오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이렇게 오는 게 바로 오형식 문장인데 얘가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봐요. 제가 만약 영업사원이에요. 그래서 내 상사가 나한테 좀 내 영업 실적을, 내 판매 실적을 올리기를 기대했다. My boss expected me to increase my sales performanc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이제 포커싱을 my boss가 아닌 목적어 me, 나 로 옮겨와서 이 목적어를 수동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주어 자리로 끌고 와야겠죠? 그래서 I로 주어를 바꿨어요. 그 다음에 expected가 역시 과거 시제로 쓰였으니까 비동사도 과거형으로 was 그리고 I랑 술취해서 was가 되겠죠? I was expected 그 다음에 뭐야? 더 이상 목적어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목적어 뒤에 있던 목적 보어 그대로 오면 돼요. To increase my sales performance by my boss. 이러면 오형식 수동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형식 문장에서는 수동태가 되어도 뒤에 목적 보어는 반드시 남는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심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거. 오형식 동사가 그냥 이렇게 목적보의 투부정사만 가지는, 목적보의 분사만 가지는 그런 동사들만 있는 게 아니죠. 목적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쓰는 동사들이 있잖아요. 아주 대표적으로 사역동사 let, make, have 같은 애들. 혹은 지각동사도 그렇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he, she, 와삐노. 제 구독자님이 좀 이렇게 창의력을 발휘해서 지각동사 히씨 와삐노를 이제 지히씨 와삐노 이렇게 외우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히씨 와삐노 hear, see, watch, feel, notice 얘네들도 이제 목적보어 자리에 분사를 써도 되지만 동사 원형을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목적보어에 동사 원형을 쓰는데 수동태가 될 경우 문장이 약간 조금 이상해진단 말이죠. 원리대로라면 맞긴 맞아. 근데 뭔가 보기가 살짝 좀 불편해져요. 왜냐? 이제 사역동사 make를 써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문장을. I made my son wash the dishes. 나는 내 아들한테 설거지를 하게 만들었어. 하게 시켰어. 이런 거죠. 얘를 이제 포커싱을 I에서 my son 목적어로 가져와서 이 목적어 my son을 주어 자리로 끌고 온 다음에 수동태를 만들어 볼게요. My son was죠. was made wash the dishes by me. 뭔가 지금 한 문장에 동사가 좀 두 개로 보이지 않아요? was made랑 wash랑. 영어는 한 문장당 반드시 동사 한 개라는 불변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보여도 동사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목적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오면은 요 앞에다가 동사 원형 앞에다가 to를 박아줌으로써 다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동사 아니고요. 이거 목적보어예요.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앞에 to를 갖다 박아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암기를 하셔야 돼요. 목적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오는 오형식 동사의 경우 수동태가 될 경우 목적보어 동사 원형 앞에 to를 박아준다. 이거를 약간 기억을 하시고 의식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사역동사 중에 make는 이렇게 수동태가 가능한데요. let이랑 have는요, 여러분 원칙적으로 수동태가 되지 않는 동사예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아예 동사를 바꿔버려요. 수동태가 안 되니까 요 느낌의 요 뉘앙스를 풍기고 싶으면 let 같은 경우는 수동태로 만들 때 be allowed to 부정사, have 같은 경우는 be asked to 부정사.
요거는 이렇게 두 개는 수거처럼 외워버리세요. 그럼 편하니까. 이제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푸실 때 동사를 볼 때 좀 유심히 봐야 하는 게 이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앞에 나오는 주어랑 동사랑 수일치가 맞는지, 그리고 문장의 태가 바르게 쓰였는지. 타동사인데 뒤를 봤는데 목적어가 없어. 그럼 수동인지 보셔야 돼요. 수동태가 아닌데 타동사가 혼자 쓰였어? 뒤에 목적어 없이? 그럼 그거 틀린 거예요. 자동사인데 수동태가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수동태로 쓰였어. 뭐 심지어 전치사를 뒤에 취해가지고 전치사 백을 쓴 것도 아닌데, 그럼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제를 맞게 썼는지, 이렇게 수, 태, 시 요 3요소만 여러분 체크를 잘 해주시면 동사 파트에서 실수할 일이 확 줄어들 거예요. 수동태는 약간 공식 같아서요. 여러분이 이 개념만 좀 확실히 이해하시고,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먼저예요.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 개념을 이해하시고 이 같은 유형의 문제를 여러 개 풀어보시면 훈련이 돼요. 그래서 수동태가 나오면 나중 가서는 정말 기계적으로 바로바로 몇 초 만에 이렇게 풀 수 있는 경지에 오르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번 문제풀이 도전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의 영어를 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잉!